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5일 오전 9시 40분입니다. 한 30분 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의 금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에 대하여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직접 한 게 아니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즉 금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대해서 제동을 건 거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서울 통이동 인수위 정례 브리핑에서 여야의 금수완박 합의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입장과 관련하여 당선인께서 정파적 입장에서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도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지 깊게 고민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길 당부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배현진 대변인은 이어서 국회 논의 상황에 대하여 일단 당선인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금수완박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거대 여당이 국민이 우려하시는데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으리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금수완박 합의 과정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느냐는 물음에 두 분 간 긴밀한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주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 등 2개 분야로 축소하는 법안을 이달 말에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마 최고위에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제동을 어떤 식으로 거느냐. 우선 중재안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뒤집는 거죠. 의원총회의 결의와 권성동의 행동에 말하자면은 X표를 서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걸로 끝나지는 않겠죠. 민주당에 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는 우선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공청회를 개최하자라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두고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에 이달 안으로 후다닥 해치워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국무회의에서 이를 법안을 공포하는 이런 순서를 밟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얽매이지 않으려면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반대 제안을 할 때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전문가들 의견 다 모아서 천천히 해야 한다. 그렇게 서두를 거 아니다. 이미 검경 수사권 분리에 따른
이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이 아직도 1년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제대로 정착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한다. 제대로 정착도 하기 전에 그건 다 뿌리 뽑아버리고 또 다른 사법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불편을, 범죄자들에게는 격려를 보이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서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또한 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론에 맞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실수를 한 것은 이런 국민 여론이라든지 천하대세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밀실에 앉아가지고 협상을 하다가 보니까 아주 엉뚱한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야합을 함으로써 이런 역풍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된 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가이드라인을 2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헌법에 적합한지 봐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봐야 된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헌법과 국익이죠. 쉽게 말하면 헌법과 국익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를 놓고 봐야 되고, 헌법에 맞지 않는 입법에 권성동식으로 동참하는 것은 입법 쿠데타의 말하자면 공범이 되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는지, 그가 과연 법률가가 맞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보고 있는 한낱 법률 기술자인지 이제 국민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을 그냥 두고는 협상이 안 될 겁니다. 협상 대표를 바꿔야 합니다. 이미 망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권성동은 말하는 걸 보면 패배주의자입니다. 113석 소수정당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113석이 얼마나 많은 의석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권성동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을 빌고 무엇보다도 헌법의 힘을 빌려야죠. 아니, 헌법을 파괴하는, 지난 70년 동안의 사법 시스템의 전통을 파괴하는 그런 합의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의 협박을 받았으면 몰라도, 아니면 민주당에 매수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윤석열 지지자들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윤석열이 잘못한 것은, 하는 것은 이번처럼 가차없이 비판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권성동, 국민의힘이 그동안 지지자들을 얼마나 무시했느냐 하는 것을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뜨거라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는 것 같은데, 윤석열의 첫 번째 실수, 청와대의 무리한 이전, 이때부터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합니다. 윤석열의 청와대 이전은 보수 세력으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역사적 일종의 이건 행패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팬클럽처럼 행동을 하니까 윤석열, 국민의힘이 얕잡아 보고 이렇게 밀실에서 합의해도 지지자들은 그냥 따라오겠지, 이렇게 무시했다가 이번에 당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특히 윤석열 지지자들은, 보수 세력은 시시비비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좌파처럼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잘하는 건 잘한다, 못한 거는 못한다고 해야지, 못하는 것까지 박수를 치다가 보니까 이런 꼴을 당한 점에서 보수 세력 또한 반성할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